자,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표면 도각이죠. 도각의 표제란. 도각의 표제란에 보시면 주소가 있어요. 주소. 그 주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주소는요, 주로 어디 위치해 있냐면 이 표제란 바로 위에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라는 거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지금 거기 그 V블록 클램프 도면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차,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대기, 일반 못대기, 열처리, 표면 걸치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표면 걸치기가 되겠죠. 다른 거는 흉내가 가능한데, 이 표면 걸치기 같은 경우에는 흉내는 가능하지만 이해를 못하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은 거의 다 드렸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 표면 거치기 보면은 그 우리 그 삼각형 모양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X와 Y, 그다음 6.3과 1.6. 그거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책에서는 이거를 다 적더라고요. 쓸데없이. 근데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 표 있잖아요. 여기 그 표면 거치기 표,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적으시면 돼요. 필요한 거 골라서.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중심선 평균 거치기가 최대 높이 거치기죠. 뭐 그런 게 같이 동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지정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표면 거치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베어링이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냐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베어링 공차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갑시다. 우선 주소 MT 명령어 집어넣으시고요. 주소라는 글자를 넣어주세요. 우선 그냥 집어넣으세요.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왜냐면 글자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주소 한글로 써주시고 엔터 한번 치시고 숫자 1 일반 공차 라고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닫고 가공부 가공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붙여 쓰셔도 돼요. 그 다음 KSB 한국산업표준규격이죠. 거기에 있는 걸로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활용해서 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샘플 하나 제가 나중에 프린트 해 드릴게요. 보통급. 그 다음에 2번 나 주강부 KSB 0418 보통급. 보통급이라는 건요, 공차가 널널하다는 거예요. 공차가 여기가 너무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럼 깎여도 쉽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또는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저장이 되죠.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소가 글자가 크죠. 얘와 일반 공차와 주소는 글자 크기가 달라요. 그럼 주소만 글자를 키워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되죠. 그 상태에 주소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라는 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글자를 이렇게 싹 싸잡아 달라는 거죠. 이렇게 싹 잡았죠? 그 상태에서 이 주석 밑에 있는 글자에다가 숫자 4를 입력해 보세요. 여기 주소가 커지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싹 드래그 한 다음에 4 입력. 그러면은 교재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시 엔터 치고 2번 갑니다. 2번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1 곱하기
45도. 이거는 이제 C1을 말하는 거예요. 45도. 자, 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기호. 기호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도라는 게 있어요. 도. 차수? 저 차수가 도인데. 차수. 차수랑 헷갈리네. 차수라는 거 있죠? 퍼센트 D. 걔가 이제 도.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차수라는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45도. 즉 C1 못따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렛 및 라운드는 R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점을 안 찍네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못대기 3번 일반 못대기는 0.2 곱하기 그 다음에 45도. 자, 설계만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중요한 걸 못 느껴요. 일반 못대기는 어차피 일반 못대기는 주소에만 이렇게 딸랑 글자만 집어넣고 마는 거고 실제로 도면상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 일반 못대기 하려면 이것도 1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서리에 다 0.2C를 주라는 거예요. 0.2.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공하고 나서 이제 못따기 다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대신하냐? 줄질로 대신하냐? 줄질로 한번 싹싹 이렇게 문질러 주면 C 0.2 못따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열처리. 자, 우리 열처리 돌면은 없지 참고로. 축에 원래 열처리가 들어가는데 열처리. 그래서 HRC. 아, 요 소문자 R이 좀 어렵겠네요. 그죠? 소문자 R.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우선 R을 집어넣고 혹시 글자가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글자를 이렇게 잡아먹을 때는 여기 그 방향키 위에 인서트 키 있어요. 인서트 키 눌러주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밀려요.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막 잡아먹는데 이렇게 잡아먹는 걸 방지하려면은 인서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밀려요. 글자가. 그래서 글자는 밀리게 하려면 인서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인서트 키 눌러주시고 인서트 키를 계속 누르면 하나는 잡아먹는 개념이고 하나는 밀리는, 그러니까 뒤로 밀어내는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HRC를 집어넣고요. 여기 HRC 좀 벌려봐요. 간격을 벌려놓고 이 R 있잖아요. R만 드래그 하세요. R만 드래그하고 글자 크기 줄여보세요. 1로 줄어들죠. 이렇게 아니 1.5로 줄여주시면 돼요. 1.5로 줄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글자가 모양이 나오는 거. 이렇게 HRC 이거 이해되셨죠? 벌려놓고 얘만 글자 크기를 줄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R이 글자가 작아진다. HRC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HRC라는 게 경도인데, 경도 관련된 건데, 로크웰 경도 시험이라 하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도 시험이 있어요. 경도 시험. 거기를 뜻하는 거예요. 경도 값을 뭐 50에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잡으라는 소리인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로크웰 무슨 경도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50 넣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기호 있죠? 기호에 퍼센트 P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뜨죠. 그 다음에 E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두 개를 잡으신 다음에 요 글자 크기 줄이세요. 이 정도로. 그럼 작아지죠. 잘 안 먹네요. 이것도 띄워야 되나? 띄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벌려놓고 하세요. 같이 붙여놓고 하니까 안 먹네요. 벌려놓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또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작게 하시면은 나중에 프린트했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좀 유지하셔야 됩니다. 크기를 이 정도 할게. 이 정도 해서 너무 줄이시면 안 보여요. 또 나중에 프린트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 품번 13 13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5번이죠? 5번 표면 거칠기 기호 비교표. 자, 우선 여기까지만 집어넣으세요. 5번까지만.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전에 했던 거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신 거 있잖아요. 그거 불러오시면 되고, 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보세요. 표면 거칠기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표면 거칠기는 우선 어떻게 만드냐면 폴리건 POL로 하셔가지고 삼각형 만드세요. 면의 개수 3개. POL에 엔터, 면의 개수 3개, 중심점 잡고, 그 다음에 C 엔터 하시고 위로 적당한 크기 벌려가지고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밑으로 말고 위로. 만약에 C를 눌렀을 때 I를 했을 때 반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주시고, 다 됐어요. 카피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CO 엔터.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보세요. 이 꼭지점을 옆에 꼭지점 옮겨주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폭파 시키고 이 두 개의 선을 지우시면 여기 표면 거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1차 완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MT 명령어 집어넣고요. 드래그를 해서 숫자 1번을 넣어주시는데, 아니 W 넣어줄까요? 바로 W 넣어주시는데, 주의할 점은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노란색.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색상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자리 맞춤 있죠. 자리 맞춤 A 눌러가지고 무조건 MC로 맞추죠. MC 중간 중심.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어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 자리 맞추기 MC 색깔 노란색 해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이제 얘를 이동시켜서 글자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글자 크기가 너무 커요. 지금 2.5 잡혀 있잖아요. 저는 2.5 잡혀 있는 게 너무 크니까 대략 1.5로 줄일게요. 1.5 정도 줄여가지고 다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면 거치기 완성이 된 거죠.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무조건 색상은 빨간색 하셔야 돼요. 빨간색. 그래야지 나중에 프린트 했을 때 뭉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작으면 뭉쳐서 나와요. 이거 거의 점으로 보여. 점. 나중에 프린트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선 가는 선으로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SC 명령을 이용해서 SC 스케일 얘를 좀 키우세요. 눈대중으로 좀 키우시면 되겠고, 이렇게 눈대중 좀만 키우세요. 눈에 그 프린트했을 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거죠. 자, 도면에 여기는 W가 X네요. X를 잡아주시고 X 그렇게 해서 표면 거치기를 잡아줍니다. 끝나셨으면 다시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이때 직교 모드 F8번 직교 모드로 해서 하나 내려주시면 이제 여기가 Y가 되네요. 자, W는 없네. X와 Y로만 하네요. 원래 W, X, Y인데. 하여튼 X, Y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이거 X, Y. X, Y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 카피하세요. 카피해가지고 옆으로 옮기시고 얘를 이제 는으로 바꾸세요. 는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는을 바꾼 거를 다시 또 밑으로 또 내려주시고 복사,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거의 반 이상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표면 거치기를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x는 숫자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6.3. x는 6.3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6이 들어가죠. 이 6.3, 1.6이라는 거는 그 평균, 거기 지금 프린트물, 표면 거치기 기본 내용의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중심 평균 거치기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치기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 A라는 뜻은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 1000분의 1, 6.3 곱하기 1000분의 1, 그러니까 0.001이죠. 그렇게 하면 얘가 1000분의 63, 만분의 63 나오겠죠. 만분의 63.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높이 값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작을수록 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여기 표현으로 따지면 광택이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도면 보시게 되면 그 옆에 25S, 6.3S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R max 표면 거치기. 그래서 최대 높이 그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 삼각형 기호, 이거 삼각형 옛날 거, 옛날 방식이고, 그 다음에 N9번, N7번 써 있는 거지. 그거는 표면 거치기 번호라고 해서 이 KS 규격의 번호가 매겨져요. 표면 거치기는. 그거를 또 적어 놓은 건데, 사실 다 필요 없다. 적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건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 얘를 무브로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다 됐으면 저장.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차 지난 시간 했던 거를 마칩니다. 자, 이제 기하공차 넣는 걸 이제 배워볼게요. 기하공차. 자, 기하공차라는 거는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깎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면을 설계해서 이렇게 깎는데, 이 깎을 때, 우리가 이제 캐드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실제 가공할 때는 우리 지금 범용 밀링 작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밀리죠? 밀려요. 밀리게 되면 어떻게 깎이는지 아마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지만, 얘가 직선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이죠. 확대해보면 밀려가지고 이렇게 깎이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깎이던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한 치수를 딱 잡고 공차를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께가 14mm면 이 14mm를 이 전체 면적 중에 어떤 특정 분야만 맞춰놓는 거, 이렇게 특정 분야 맞춰가지고 거기로 이제 공차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가거들이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치수를 재가지고 맞으면 합격이라 생각하고 이제 끝내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불량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치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어떻게 하냐, 얘와 얘를 평행으로 묶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얘랑 똑같이 나란하게 가야 된다는 식으로 또 도면상에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얘와 얘는 직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 90도 얘와 얘가 직각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그 형상의 어떤 모양들을 정확하게 지정해주는, 그걸 이제 기하학적 형상을 이제 뭐 만들어주는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기하공차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평행, 뭐 직각, 뭐 기타 뭐 많은데 우린 주로 그걸 많이 써요. 평행 또는 직각. 그거를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가 뭐냐, 데이터이라는 걸 만들어요. 데이터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면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면. 데이터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면 잡는 거예요. 기준면. 그래서 기준면을 우선 잡아주시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냐 직각이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선 QL 치세요. QL 치시고 알파벳 QL 치세요. 그게 이제 지지선 기능이죠. 그 다음에 한 점 찍고 밑으로 빼요. 자, 직교 모드 F8번 눌러가지고 밑으로 빼요. 뺀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고 ESC.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ESC. 자,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요. 따닥.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닫고 체험. 닫고 체험을 눌러가지고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데이터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데이터.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삼각형,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を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우선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깔때기 모양처럼 깔때기 이런 식으로 구현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야 돼. A. 자, A라는 글자 집어넣을 때 쓰는 게 이제 아까 TOL. 자, TOL 누르셨나요? 기하공차라고 써있는 이 아이콘 툴바를 띄우시고, 그 아이콘 창을 띄우시고, 띄웠죠? 띄우시죠? 거기에 데이터 1 써있는 곳이 데이터 1. 데이터 1이라고 써있는 곳에다가 대문자 A 집어넣으세요. 대문자 A. 대문자 A 집어넣었죠? 자, 확인 누르시고 여기다 찍으세요. 이렇게 A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 중간쯤 잡고 클릭 이렇게. 요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요게 하나 필요해요. 1차. 요게 하나 필요하다. 또 다 됐으면은요, 다 됐으면은 얘를 여기 또는 여기다 붙여야 돼요. 기준면에다가. 우선 여기다가 바닥에다 붙일게요. 제가 무브를 해가지고 얘를 옮겨서 여기 바닥에다 붙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바닥면이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바닥면, 기준면 선택이 완료가 됐다. 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직각 또는 평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기하공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면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으면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요 선홍색, 얘는 이제 평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노란색, 얘는 직각이 나오면 돼요. 직각.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직각, 얘는 평행.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TOL 넣어주시고요. TOL.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있죠. 기호. 요 기하학적 공차에 요 기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시커먼 하면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기호가 쭉 떠요. 거기에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대칭, 그 다음에 여기 평행이죠. 여기 평행. 그 다음에 여기 직각입니다. 주로 쓰는 게 요 세 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원통도였나? 흔들림. 이거 흔들림이었다. 흔들림 공차거든요. 두 개, 화살표 두 개가. 요게 주로 언제 나오냐면 이제 축도면 그릴 때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도면 볼 때 기하공차가 요 화살표 두 개, 하나짜리와 두 개짜리 요게 많이 나오고, 이거 흔들림 공차거든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면 직각, 평행, 대칭 이런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다. 그리고 구멍 있잖아요. 탭이라도 구멍. 탭과 구멍의 XY 위치 공차가 또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위치도 공차라고 해서 첫 번째 걸 또 많이 쓰고요. 그 나머지 외에는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해? 평행. 평행이 네 번째 거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찍어주시고 클릭. 평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차값은 너무 작게 주면은 실제 깎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면 놓으세요. 100분의 1. 너무 작게 1000분의 1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가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차 맞추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0분의 1, 또 100분의 1, 5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얘가 중요한데 우리 데이터 기준이 이제 A죠. 여기다 A를 넣어주시면 돼요. A 넣어주시면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갖다 붙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기하공차.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평행 또는 직각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디다 붙여야 돼요? 여기 이 라인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붙일 때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활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이용한다. 화살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자, QL 치시고
근처점을 이용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직각으로 빼요. 한 번 찍고 또 꺾어요. 두 번 찍고 이렇게 해서 기역자 모양 만들어 주시고 ESC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 기아공차 이 틀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그 끝나는 거 이렇게. 요게 이제 기아공차 표시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표기하는데, 요 표기하는 이걸 이제 기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품 형상에다가 갖다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치수를 뽑잖아요. 이렇게 치수선 뽑으시게 되면 이 치수 보조선 있죠? 거기다가 맞춰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에 요 위치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그 방법은 요 외형선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요 치수 보조선에 붙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방향이 중요하겠죠? 요 라인과 일치되게끔 요 방향에 붙여서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기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직각 있잖아요. 직각을 기입할 때는 이렇게 기입하셔야겠죠. 직각은 마찬가지 치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아공차. 자, 여기 보세요. 하나가 만들어지면은요 또 만들지 마시고 얘를 복사 쓰세요. 여기 CO 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복사를 좀 하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옮겨 놓으시고 옮겼죠? 그 다음에 ED 여러분 ED 아시죠? ED 편집 ED 엔터 하시고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정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요 평행을 직각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직각 바꿔주시고 확인.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지 마시고 복사해서 ED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QL 화살표를 이렇게 한 방향을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놓고 얘를 또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평행이고 얘는 직각이 되는 거죠. 요거 A라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도면 있잖아요. 답안 도면 유심히 보세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평행과 직각이 방향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 아시죠? 대칭 그냥 대칭도 있네. 여기는 그러니까 평행, 직각, 대칭까지 총 3가지 타입의 기아공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투상도면에 기본적으로 기아공차 1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1개 이상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이제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정밀공차 하나. 정밀공차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값 플러스값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값 100분의 2 플러스값 100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게 귀찮으면은 얘는 G6 소문자, 얘는 대문자 H7 요걸 집어넣으시던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던가 아니면은 문자를 집어넣던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고 도면상에 필수에 필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표면 거칠기 도면상에 기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기아공차도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이걸 무조건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셔야지 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요것도 이제 만드셔야 돼요. 요거 조립도까지. 요거 정도까지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한 2시간 반 남았는데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될 겁니다. 요거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